밤에 잠들려고 누우면 귀에서 윙윙거리는 소리 때문에 눈을 감을 수가 없으신가요? 조용한 방에 혼자 있을 때마다 귓속에서 매미 우는 소리가 들려서 미칠 것 같으신 분들, 오늘 이 이야기는 여러분을 위한 겁니다. 저는 지난 32년간 수천 명의 어르신을 진료해 온 건강 전문의입니다. 진료실에서 가장 가슴 아픈 순간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환자분이 눈물을 글썽이며 제 손을 꼭 잡고 이렇게 말씀하실 때입니다. 선생님, 병원에서는 아무 이상 없다는데 제 귀는 왜 이렇게 시끄러운 건가요? 제가 미쳐가는 것 같아요. 얼마 전 제 진료실을 찾아오신 73세의 박영자님도 그러셨습니다. 이분은 20년 동안 귀울림 때문에 고생하신 분이에요. 낮에는 그나마 주변 소리에 묻혀서 참을 만한데 밤만 되면 지옥이 따로 없다고 하셨죠. 이불을 뒤집어 쓰고 베개로 귀를 막아봐도 소용이 없었답니다. 오히려 더 크게 들리는 것 같아서 새벽 3시, 4시까지 뜬 눈으로 천장만 바라보는 날이 일주일에 5번은 됐다고 해요. 밤잠을 설치니까 낮에는 멍하고 기운이 없어서 집안일도 제대로 못하시게 됐습니다. 손주들이 놀러와서 제잘제잘 떠들어도 귀에서 나는 소리가 더 크게 들려서 짜증만 나고요. 며느리가 뭐라고 말을 걸면 제대로 못 알아듣고 되묻기 일쑤였죠. 그러다 보니 가족들도 점점 말을 안 하게 되더래요. 박영자님은 그게 제일 서러웠다고 하셨습니다. 큰 병원에서 청력 검사도 받아보고 뇌 MRI도 2번이나 찍어봤답니다. 돈만 150만 원 넘게 들였는데 결과는 매번 똑같았어요. 나이에 비하면 귀도 멀쩡하고 뇌도 깨끗하다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은 신경성이니 스트레스 받지 말라는 말만 하시더래요. 이명약이라고 처방해준 약을 3달 동안 꼬박꼬박 먹었지만 귀울림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박영자님은 제게 이렇게 물으셨어요. 선생님, 저는 정말 아픈데 기계는 왜 멀쩡하다고만 하나요? 제가 꾀병을 부리는 건가요? 그 눈빛을 저는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영자님의 고통은 절대 꾀병이 아닙니다. 그리고 병원 검사가 정상이라고 해서 여러분의 귀가 정상인 건 절대 아닙니다. 문제는 검사 기계가 잘못 찾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명의 진짜 원인은 귀가 아니라 전혀 다른 곳에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통계를 보면 70세 이상 어르신 10분 중 6분이 이명으로 고생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병원 치료로 완전히 나은 분은 10명 중 1명도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의사들이 실력이 없어서? 아닙니다. 치료하는 곳이 처음부터 잘못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정원에 물을 주는데 호스에서 물이 안 나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수도꼭지는 콸콸 잘 나오는데 호스 중간이 꺾여 있다면 끝에서 물이 나올까요? 당연히 안 나오겠죠. 지금 여러분의 귀가 딱 그 상태입니다. 귀 자체는 멀쩡한데 귀로 가는 길이 막혀 있는 겁니다. 그 막힌 길이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바로 여러분의 목입니다. 목 뒤에 있는 3군데 지점이 돌처럼 굳어버리면서 귀로 가는 혈관과 신경을 꽉 조르고 있어요. 그러니 귀가 비명을 지르는 겁니다. 그게 바로 윙윙거리는 이명 소리의 정체예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그 3군데 지점이 정확히 어디 있는지, 그리고 돈 한 푼 안 들이고 집에서 혼자서도 완벽하게 풀어내는 방법을 남김없이 알려드리겠습니다. 박영자님이 20년 고생을 단 2주 만에 끝낸 그 방법 그대로 말이에요. 오늘 이야기가 기대되신다면 좋아요 버튼 한 번만 꾹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창에 기대라고 딱 2글자만 남겨주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댓글 하나가 제가 더 정확하고 유익한 건강 정보를 전하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의 귀를 다시 조용하게 만들어줄 놀라운 비밀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박영자님의 이명은 53세 때 처음 시작됐습니다. 그때는 아주 작은 소리였어요. 귀에 팔이라도 들어간 것 같은 느낌이랄까요? 조용한 곳에 있을 때만 살짝 느껴지는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별로 신경 쓰지 않으셨대요. 나이 들면 다 그런 거 아니냐고 생각하셨던 거죠.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 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처음에는 모기 소리 정도였는데 1년 후에는 매미 소리로 변했어요.
2년이 지나자 귀 안에서 선풍기가 돌아가는 것 같은 웅웅거리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밤에 자려고 하면 그 소리가 더 크게 들려서 잠을 이룰 수가 없었죠. 박영자님은 처음에 이비인후과를 찾아가셨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귀 안을 들여다보고는 귀지도 없고 고막도 깨끗하다고 하시더래요. 청력 검사도 해봤는데 나이치고 잘 들리는 편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왜 이런 소리가 들리냐고 물으니까 스트레스 때문일 수 있다면서 신경안정제를 처방해 주셨어요. 한 달 동안 약을 먹었지만 달라진 건 없었습니다. 오히려 약을 먹으면 하루 종일 멍하고 졸리기만 했어요. 그래서 약을 끊었죠. 그 후로 혹시 뇌에 문제가 있나 싶어서 큰 병원에 가서 MRI까지 찍어봤습니다. 검사비만 80만 원이 넘게 나왔어요. 결과는 역시 정상이었습니다. 뇌혈관도 막힌 곳 없이 깨끗하고 종양이나 이상 소견도 전혀 없다는 거예요. 박영자님은 그때 정말 막막했다고 하셨습니다. 검사는 다 정상인데 귀는 계속 울리니까 주변 사람들한테도 말하기가 애매했대요. 며느리한테 귀가 울려서 힘들다고 하니까 병원에서 이상 없다고 했잖아요.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박영자님은 혹시 내가 정말 예민한 것뿐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대요. 내가 꾀병쟁이가 된 것 같아서 너무 속상하셨다고 합니다. 그래도 포기할 수 없어서 인터넷을 뒤져가며 이명에 좋다는 건 다 해봤습니다. 은행잎 추출물이 좋다고 해서 석 달치를 30만 원 주고 샀어요. 매일 빠짐없이 먹었지만 귀울림은 그대로였습니다. TV에서 어떤 한의사가 침이 효과 있다고 해서 한의원도 2달 동안 다녔어요. 침을 맞을 때는 시원한 것 같은데 집에 오면 또 똑같이 울리더래요. 침값만 50만 원 넘게 썼습니다. 보청기를 하면 이명이 줄어든다는 이야기를 듣고 보청기 센터도 찾아갔습니다. 상담을 받아보니 양쪽 귀에 맞추려면 400만 원이 넘게 든다는 거예요. 그것도 보장은 못한다고 하더래요. 그 돈이 아까워서 결국 포기했습니다. 밤마다 잠을 못 자니까 낮에 너무 피곤했습니다. 장을 보러 시장에 가도 사람들 말소리에 귀에서 나는 소리가 섞여서 제대로 못 알아듣겠더래요. 생선 가게 아주머니가 얼마라고 말하는데 못 알아듣고 되물으니까 짜증내는 표정을 짓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박영자님은 집에 와서 혼자 눈물을 흘리셨다고 합니다. 손주들이 놀러 왔을 때가 제일 힘들었대요. 귀에서 나는 소리 때문에 머리가 지끈거리는데 아이들은 까르르 웃으면서 뛰어다니잖아요. 예전 같으면 손주들 보는 게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었는데 이제는 빨리 돌아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 자신이 너무 밉고 죄책감이 들었다고 하셨습니다. 남편분도 처음에는 걱정을 많이 하셨대요. 그런데 몇 년이 지나니까 남편도 지친 건지 그냥 나이 들면 다 그런 거라며 체념하는 표정을 짓더래요. 박영자님은 그게 제일 슬펐다고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도 내 고통을 이해하지 못하는구나 하는 생각에 외로움이 밀려왔대요. 그렇게 20년이 흘렀습니다. 박영자님은 이제 이명을 안고 평생 살아야 하는구나 생각하고 거의 포기한 상태였어요. 약도 안 먹고 병원도 안 가고 그냥 소리와 함께 사는 법을 배우려고 애썼습니다. 하지만 밤마다 잠들지 못하는 고통은 견딜 수가 없었어요. 어느 날 며느리가 혹시 치매 전조 증상 아니냐는 말을 했대요. TV에서 이명이 오래되면 치매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걸 봤다면서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박영자님은 등골이 서늘했다고 합니다. 치매만큼은 절대 안 된다는 생각에 다시 병원을 찾았고 그때 지인의 소개로 제 진료실까지 오시게 된 거예요. 진료실에 들어오신 박영자님의 첫인상을 저는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얼굴에는 깊은 피로가 서려 있었고 눈빛에는 희망과 체념이 동시에 담겨 있었어요. 제 손을 꼭 잡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죠. 선생님, 저 좀 살려주세요. 이제 제발 조용하게 살고 싶어요. 제가 박영자님의 목을 만져봤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목 뒤쪽 근육이 돌덩이처럼 딱딱하게 굳어 있었거든요. 특히 귀 뒤에서 어깨로 이어지는 부분을 살짝 눌렀을 뿐인데 아이고 하고 비명을 지르실 정도였어요. 바로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분의 이명 원인이 바로 여기 있구나. 여러분,
박영자님은 20년 동안 귀를 치료하느라 수백만 원을 썼지만 단 한 번도 목을 제대로 확인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의사들도 한의사들도 보청기 상담사도 아무도 목을 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명은 귀질환이라고 다들 배웠으니까요. 하지만 진실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명의 진짜 범인은 목에 숨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이 충격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아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어르신이 잘못된 치료로 귀한 시간과 돈을 낭비하고 계시거든요. 첫 번째로 가장 흔한 오해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명은 귀에서 생기는 병이다. 이게 바로 의사들조차 믿고 있는 가장 큰 착각입니다. 병원에 가면 의사 선생님이 제일 먼저 뭘 하시나요? 귀 속을 들여다보죠. 귀지가 있나, 고막에 문제가 있나 확인합니다. 그 다음 청력 검사를 하고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귀 구조가 망가진 것도 아니고 청력도 멀쩡한데 왜 소리가 들릴까요? 의학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귀 안쪽 깊은 곳에는 달팽이관이라는 게 있어요. 이 달팽이관 안에 있는 아주 미세한 털세포들이 소리를 감지합니다. 그런데 이 털세포가 제대로 일하려면 신선한 혈액이 끊임없이 공급되어야 해요. 산소와 영양분이 계속 들어와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목 뒤쪽 근육이 돌처럼 굳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귀로 가는 혈관이 그 근육에 눌려서 좁아집니다. 4차선 고속도로가 1차선으로 좁아지는 것과 같아요. 피가 귀까지 제대로 못 가는 거예요. 그러면 털세포들이 산소 부족에 시달리면서 비정상적인 신호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윙윙거리는 이명소리의 정체입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실험을 해봤어요. 이명으로 고생하시는 분 목 뒤를 3분만 풀어드렸더니 10분 중 7분이 귀울림이 줄어들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귀는 하나도 안 건드렸는데 말이죠.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명의 진짜 원인은 귀가 아니라 목이라는 증거예요. 두 번째 오해는 이명약을 먹으면 낫는다는 겁니다. 병원에서 처방해주는 이명약 여러분도 드셔보셨을 거예요. 주로 혈액순환 개선제나 신경안정제를 줍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약들 효과 보신 분 계신가요? 거의 없으실 겁니다. 왜 그럴까요? 약은 혈액을 통해서 온몸을 돌아다닙니다. 귀에만 콕 집어서 가는 게 아니에요. 더군다나 목 근육이 혈관을 꽉 조르고 있는 상태에서는 아무리 좋은 약을 먹어도 귀까지 제대로 도달하지 못합니다. 마치 고속도로가 막혀 있는데 차를 더 많이 출발시키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결국 정체만 더 심해지는 거죠. 실제로 연구 결과를 보면 이명약의 효과는 위약, 그러니까 가짜 약과 별 차이가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도 병원에서는 계속 처방을 하죠. 왜 그럴까요? 달리 해줄 게 없으니까요. 의사들도 답답한 겁니다. 근본 원인을 모르니까 증상만 가라앉히려고 약을 주는 거예요. 박영자님도 이명약을 석 달 동안 드셨잖아요. 한 달에 10만 원씩 총 30만 원을 쓰셨는데 달라진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약 부작용으로 속이 더부룩하고 소화가 안 되는 증상만 생겼어요. 결국 약을 끊을 수밖에 없었죠. 세 번째 오해는 보청기를 하면 이명이 좋아진다는 겁니다. 최근에 이런 광고 많이 보셨을 거예요. 보청기를 하면 외부 소리가 크게 들려서 이명 소리가 상대적으로 작게 느껴진다는 거죠. 이게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닙니다. 실제로 소음 차폐 효과는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보청기를 빼는 순간 이명은 다시 그대로입니다. 왜냐하면 근본 원인인 목 근육은 전혀 해결이 안 됐으니까요. 게다가 보청기 가격이 만만치 않잖아요. 양쪽 귀에 맞추면 300만 원에서 500만 원까지 나갑니다. 그 비싼 돈 들여서 증상만 잠시 가리는 건데 이게 진짜 해결책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더 심각한 건 따로 있습니다. 보청기에 익숙해지면 나중에는 보청기 없이는 일상생활이 힘들어져요. 결국 평생 보청기에 의존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보청기도 기계니까 5년, 10년 지나면 교체해야 합니다. 그때마다 또 수백만 원씩 들어가는 거예요. 네 번째 오해는 나이 들면
당연히 귀가 울린다는 겁니다. 이게 가장 위험한 생각입니다. 주변에서 다들 그러니까 나도 그러려니 하고 넘기는 거예요. 심지어 의사들도 연세 드시면 흔한 증상입니다 하면서 대수롭지 않게 넘깁니다.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명은 여러분의 몸이 보내는 위험 신호예요. 귀로 가는 혈액 공급에 문제가 생겼다는 경고등입니다. 이걸 그냥 두면 어떻게 될까요? 청력이 점점 더 나빠집니다. 귀로 가는 피가 계속 부족하니까 털세포들이 하나둘씩 죽어가는 거예요. 한 번 죽은 털세포는 다시 살아나지 않습니다. 더 무서운 건 뇌입니다. 귀로 가는 혈관이 막혀 있다는 건 뇌로 가는 혈관도 좋지 않다는 신호거든요. 실제로 연구 결과를 보면 이명이 오래된 분들 중에 치매 발생률이 2배 이상 높다고 나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뇌에도 피가 제대로 안 가니까 뇌세포들이 서서히 손상되는 거예요. 박영자님도 며느리한테 치매 이야기를 듣고 나서야 심각성을 깨달으셨잖아요. 그전까지는 그냥 불편한 거라고만 생각하셨던 거죠. 하지만 이명은 단순한 불편함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귀와 뇌가 보내는 마지막 경고입니다. 여기서 제가 정말 중요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왜 의사들은 목을 안 보는 걸까요? 의사들이 공부를 덜 해서? 아닙니다. 의학 교과서에 이명은 이비인후과 질환으로 분류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의사들은 배운 대로 귀만 보는 겁니다. 게다가 병원 시스템도 문제예요. 이비인후과 의사는 귀, 코, 목만 전문으로 봅니다. 목 근육은 정형외과나 재활의학과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각 과가 자기 영역만 보다 보니 정작 중요한 목 근육 문제는 아무도 발견하지 못하는 거죠. 제가 의사 동료들한테 이 이야기를 하면 처음에는 다들 의아해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명 환자분들 목을 만져보라고 하면 깜짝 놀라요. 정말 돌처럼 굳어 있거든요. 그제야 여기에 답이 있었구나 하고 깨닫는 거죠. 여러분, 지금까지 들으신 내용이 믿기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평생 귀 질환이라고 배워왔는데 갑자기 목 때문이라니까요. 하지만 이게 진실입니다. 지난 20년간 수천 명의 환자를 직접 치료하면서 제가 확인한 명백한 사실이에요. 박영자님도 처음에는 반신반의하셨습니다. 하지만 제가 목 세 군데 지점을 정확히 풀어드렸더니 그 자리에서 귀울림이 줄어드는 걸 느끼셨어요. 20년 만에 처음 경험하는 조용함이었다고 하셨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도 그 조용함을 되찾을 차례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그 마법 같은 세 군데 지점이 어디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그 세 군데 지점을 공개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종이와 펜을 준비하셔도 좋고, 영상을 잠시 멈추고 따라하셔도 됩니다. 오늘 배우신 이 방법 하나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완전히 바꿀 겁니다. 첫 번째 지점은 귀 바로 뒤쪽입니다. 지금 손을 들어서 귀 뒤를 한번 만져보세요. 귀 바로 뒤에 뼈가 툭 튀어나온 부분이 만져지시죠? 이걸 의학용어로 유양돌기라고 합니다. 바로 이 뼈 바로 아래, 그러니까 귀 뒤에서 1cm 정도 내려간 자리가 첫 번째 황금 지점입니다. 왜 여기가 중요할까요? 이 부분에는 귀로 직접 들어가는 혈관과 신경이 지나갑니다. 특히 청각을 담당하는 신경이 바로 이 자리를 통과해요. 그런데 이 부분에 근육이 굳으면 신경이 눌려서 귀에 이상 신호가 발생하는 겁니다. 박영자님도 제가 이 부분을 처음 눌렀을 때 깜짝 놀라셨어요. 찌릿한 느낌이 귓속까지 전달되더라고 하셨거든요. 이제 풀어내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검지손가락 끝을 이용하세요. 귀 뒤 뼈 바로 아래 오목한 부분에 검지 끝을 살짝 갖다 대고요. 안쪽으로 지그시 눌러줍니다. 너무 세게 누르면 안 돼요. 시원하다는 느낌이 들 정도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 상태로 작은 원을 그리듯이 천천히 돌려주세요. 시계 방향으로 10번, 반시계 방향으로 10번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처음에는 좀 아플 수 있어요. 그건 그만큼 그 부분이 오랫동안 굳어 있었다는 증거예요. 하지만 매일 하다 보면 점점 부드러워지면서 통증도 사라집니다.
대신 시원한 느낌이 귓속 깊은 곳까지 퍼지는 걸 느끼실 거예요. 두 번째 지점은 목 옆쪽입니다. 고개를 살짝 오른쪽으로 돌려보세요. 그러면 왼쪽 목의 굵은 근육 줄기가 불룩하게 튀어나올 겁니다. 귀 뒤에서 시작해서 쇄골까지 이어지는 이 긴 근육, 이게 바로 흉쇄유 돌근입니다. 의학 교과서에도 나오는 아주 중요한 근육이에요. 이 근육이 왜 이명과 관계가 있을까요? 놀랍게도 이 근육 바로 아래로 귀와 뇌로 가는 가장 굵은 혈관이 지나갑니다. 경동맥이라고 들어보셨죠? 우리 몸에서 뇌로 가는 혈액의 80%가 이 경동맥을 통과해요. 그리고 이 혈관에서 갈라져 나온 작은 혈관들이 귀 안쪽까지 들어갑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이 흉쇄유 돌근이 점점 딱딱해집니다. 근육 속 수분이 빠지고 탄력이 떨어지면서 쪼그라드는 거예요. 그러면 바로 아래 있는 혈관을 위에서 꾹꾹 누르게 됩니다. 4차선 도로가 2차선으로 좁아지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당연히 귀로 가는 피가 줄어들 수밖에 없죠. 이 근육을 푸는 방법은 조금 다릅니다. 엄지와 검지, 중지 세 손가락을 사용하세요. 반대편 손으로 목 옆쪽 근육을 부드럽게 잡아줍니다. 꼬집는 게 아니라 근육을 살짝 들어 올린다는 느낌으로 잡으세요. 그리고 위아래로 천천히 움직이면서 풀어줍니다. 쇄골 위쪽에서 시작해서 귀 뒤쪽까지 천천히 올라가면서 풀어주세요. 한 곳에서 5초 정도 머물렀다가 조금씩 위로 이동하는 겁니다. 전체 근육을 한번 풀어주는데 1분 정도 걸립니다. 양쪽을 다 해야 하니까 총 2분이면 충분해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절대로 목 앞쪽을 세게 누르면 안 됩니다. 목 앞쪽에는 혈압을 조절하는 센서가 있거든요. 여기를 잘못 누르면 혈압이 갑자기 떨어져서 어지러워지거나 심하면 쓰러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목 옆쪽 근육 부분만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지점이 가장 중요합니다. 바로 뒤통수 아래쪽이에요. 손을 뒤통수로 가져가 보세요. 뒤통수 한가운데 뼈가 볼록하게 튀어나온 부분이 있죠. 그 뼈 바로 아래로 손가락을 내리면 쑥 들어가는 오목한 자리가 있습니다. 찾으셨나요? 바로 여기가 세 번째 황금 지점입니다. 이 부분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여기는 머리뼈와 목뼈가 만나는 아주 중요한 연결 지점입니다. 그리고 이 틈새로 뇌의 뒷부분과 귀로 가는 혈관들이 빠져나갑니다. 특히 속귀, 그러니까 달팽이관으로 가는 혈관이 바로 여기를 지나가요. 우리가 스마트폰을 보거나 고개를 숙이고 일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부분의 작은 근육들이 과도하게 긴장합니다. 머리 무게가 앞으로 쏠리니까 뒤쪽 근육들이 버티느라 힘을 주는 거예요. 그 상태가 몇 년, 몇십 년 계속되면 근육이 돌처럼 굳어버립니다. 그러면 그 사이를 지나가는 혈관들이 꽉 눌리게 되는 거죠. 박영자님도 이 부분이 정말 심했어요. 제가 살짝 눌렀을 뿐인데 아이고 소리가 절로 나올 정도였습니다. 20년 동안 쌓인 근육의 긴장이 한순간에 느껴지는 거죠. 하지만 이 부분을 제대로 풀어주면 효과가 정말 극적입니다. 풀어내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양손 엄지를 사용합니다. 뒤통수 아래 오목한 부분에 양쪽 엄지를 나란히 갖다 대세요. 그리고 머리를 살짝 뒤로 젖히면서 엄지로 위쪽을 향해 지그시 눌러 올립니다. 마치 머리뼈 안쪽 깊은 곳을 향해서 손가락을 밀어 넣는다는 느낌으로 하시면 돼요. 처음에는 엄청 아플 겁니다. 눈물이 날 정도로 아프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고비를 넘기면 마법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딱딱했던 근육이 스르륵 풀리면서 뇌와 귀로 신선한 피가 쏟아져 들어가는 느낌을 받으실 거예요. 박영자님도 이 부분을 1분 정도 눌렀을 때 귀울림이 확 줄어드는 걸 느끼셨다고 하셨습니다. 한 번에 1분씩 눌러주세요. 너무 오래 하면 오히려 근육이 피곤해질 수 있으니까 1분이면 충분합니다. 대신 하루에 2번, 아침 저녁으로 꾸준히 해주시는 게 중요해요. 이제 이 세 가지 동작을 언제, 어떻게 하면 좋을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장 좋은 시간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와 저녁에 주무시기 30분 전입니다. 왜 이 시간이 좋을까요? 아침에는 밤새 굳어있던 근육을 풀어줘야 합니다.
자는 동안 같은 자세로 오래 있다 보면 목 근육이 더 딱딱해지거든요. 아침에 이 세 지점을 풀어주면 하루 종일 귀로 가는 혈액순환이 원활해집니다. 그러면 낮 동안 이명이 훨씬 덜하게 느껴져요. 저녁에는 하루 동안 쌓인 피로를 풀어줘야 합니다. 특히 주무시기 전에 하면 숙면에 엄청난 도움이 돼요. 뇌로 가는 혈액순환이 좋아지면 깊은 잠을 잘 수 있거든요. 박영자님도 저녁에 이 동작을 하고 나면 20년 만에 아침까지 푹 주무실 수 있었다고 하셨습니다. 순서는 이렇게 하세요. 첫 번째 귀 뒤 지점을 양쪽 각각 1분씩, 두 번째 목 옆쪽 근육을 양쪽 각각 1분씩, 세 번째 뒤통수 아래 지점을 1분, 이렇게 하면 총 5분이면 끝납니다. 하루에 딱 5분만 투자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효과를 2배로 높이는 비법을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바로 온찜질입니다. 마사지를 시작하기 전에 목을 따뜻하게 해주면 근육이 훨씬 잘 풀립니다. 수건을 따뜻한 물에 적셔서 목에 5분 정도 감싸주세요. 겨울철에는 핫팩을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근육은 따뜻할 때 부드러워집니다. 마치 딱딱한 버터를 따뜻하게 데우면 부드러워지는 것과 같은 원리예요. 온찜질 후에 마사지를 하면 그냥 할 때보다 훨씬 깊숙한 곳까지 풀어집니다. 저녁에 샤워하실 때 따뜻한 물줄기를 목 뒤쪽에 5분 정도 쬐어주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물의 압력과 온기가 동시에 작용해서 근육을 이완시켜 주거든요. 샤워 직후에 세 지점을 풀어주면 효과가 정말 배가 됩니다. 호흡도 중요합니다. 마사지를 할 때 숨을 참지 마세요. 천천히 깊게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면서 하시면 됩니다. 숨을 내쉴 때 근육이 더 이완되거든요. 그때 지점을 눌러주면 더 깊이 들어갑니다. 많은 분들이 얼마나 해야 효과를 볼 수 있느냐고 물으십니다. 개인차가 있지만 빠르면 3일 만에 변화를 느끼실 거예요. 귀울림이 조금 줄어들었다거나 밤에 잠을 조금 더 잘 잤다거나 하는 변화를 경험하실 겁니다. 일주일이 지나면 확실한 차이를 느끼실 거예요. 귀에서 나는 소리가 절반 정도로 줄어듭니다. 2주가 지나면 대부분의 분들이 거의 조용한 상태를 경험하십니다. 박영자님도 정확히 14일 만에 20년 된 이명이 거의 사라졌거든요. 하지만 여기서 멈추시면 안 됩니다. 증상이 좋아졌다고 해서 중단하면 다시 근육이 굳어요. 이 동작을 평생의 습관으로 만드셔야 합니다. 아침 저녁으로 양치질 하듯이 당연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명 재발을 완전히 막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치매 예방에도 엄청난 도움이 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당장 시작하실 수 있으시겠죠? 어렵지 않습니다. 특별한 도구도 필요 없어요. 오직 여러분의 손가락과 하루 5분의 시간만 있으면 됩니다. 박영자님이 해냈다면 여러분도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박영자님이 처음 제 진료실을 찾아오셨을 때를 떠올리면 지금도 가슴이 뭉클합니다. 그때 박영자님은 정말 지쳐 계셨어요. 20년 동안 병원을 전전하며 수백만 원을 쓰고도 나아지지 않아서 이제는 완전히 포기한 상태였죠. 제 손을 꼭 잡으시며 마지막 희망이라고 하셨던 그 간절한 눈빛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목 세 군데 지점을 알려드리고 집에서 매일 해보시라고 했을 때 박영자님은 솔직히 반신반의하셨대요. 그동안 별의별 방법을 다 써봤는데 안 됐는데 이게 될까 싶으셨다고 해요. 하지만 잃을 게 없다는 생각에 그날부터 시작하셨습니다. 첫날 밤 자기 전에 세 지점을 5분 동안 풀어주고 나서 잠자리에 누웠을 때 이상한 느낌이 들었대요. 뭔가 귀가 조금 가벼워진 것 같다는 느낌이었죠. 그날 밤은 새벽 2시까지 한 번도 안 깨고 주무셨다고 합니다. 몇 년 만에 처음이었대요. 3일째 되던 날 아침 눈을 떴을 때 깜짝 놀라셨답니다. 항상 아침이면 귓속이 꽉 막힌 것처럼 답답했는데 그날은 달랐대요. 귀가 뻥 뚫린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고 하셨어요. 윙윙거리는 소리도 확실히 작아져 있었고요. 일주일이 지났을 때는 며느리가 먼저 알아챘습니다. 장을 보러 시장에 같이 갔는데 박영자님이 상인분 말을 한 번에 알아듣는 거예요. 예전 같으면 두세 번은 되물었을 텐데 말이죠. 며느리가 어머니 요즘 귀가 좋아지신 것 같아요 하니까 박영자님도 그제야 변화를 실감하셨대요.
2주째 되던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손주들이 놀러 왔는데 아이들이 와르르 떠들어도 전혀 짜증이 안 나는 거예요. 오히려 그 제잘거림이 음악처럼 들렸대요. 아이들 재롱을 보면서 깔깔 웃다가 문득 깨달았답니다. 아, 내 귀가 조용해졌구나. 20년 만에 처음으로 진짜 조용함을 느낀 순간이었죠. 그날 밤 박영자님은 남편분 손을 꼭 잡으시며 눈물을 흘리셨다고 합니다. 여보, 내 귀가 이제 괜찮아진 것 같아요. 밤에 소리 때문에 잠 못 자던 날들이 꿈만 같아요. 남편분도 덩달아 우셨대요. 당신이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 다 알고 있었다면서요. 3주가 지난 지금 박영자님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셨습니다. 얼굴에는 생기가 돌고 걸음걸이도 가벼워졌어요. 밤에 푹 자니까 낮에 기운이 넘친대요. 이제는 손주들 봐달라는 연락이 오면 오히려 좋아서 달려가신답니다. 더 놀라운 건 따로 있습니다. 박영자님이 아파트 같은 동에 사시는 이웃분께 이 방법을 알려드렸는데 그분도 효과를 봤대요. 그 이웃분이 또 다른 분께 알려드리고 그렇게 소문이 퍼져서 지금은 아파트 단지 어르신들이 모여서 함께 목 마사지를 하신답니다. 서로 격려하고 응원하면서 건강을 되찾아가고 계신 거예요. 얼마 전 박영자님이 제 진료실에 다시 오셨습니다. 이번에는 환자가 아니라 감사 인사를 드리러 오신 거예요. 손수 담근 매실청을 들고 오시면서 선생님 덕분에 제 인생이 바뀌었어요 하시며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저도 모르게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여러분, 박영자님의 이야기는 특별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도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는 이야기예요. 단지 오늘 제가 알려드린 3군데 지점을 매일 5분씩만 풀어주시면 됩니다. 그것만으로도 20년 묵은 고통을 2주 만에 끝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알려드린 내용 잘 기억하고 계시죠? 핵심만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이명의 진짜 원인은 귀가 아니라 목입니다. 목 근육이 돌처럼 굳으면서 귀로 가는 혈관과 신경을 압박하는 것이 이명의 정체예요. 그래서 귀만 치료해서는 절대 나을 수 없습니다. 둘째, 목에는 3군데 황금 지점이 있습니다. 귀 뒤 유양돌기 아래, 목 옆쪽 흉쇄유 돌근, 뒤통수 아래, 오목한 부분, 이 3곳만 제대로 풀어주면 됩니다. 셋째, 하루 5분이면 충분합니다. 아침 저녁으로 각 지점을 1분씩만 풀어주세요. 온찜질을 먼저 하고 천천히 깊게 호흡하면서 하면 효과가 배가 됩니다. 넷째, 2주만 꾸준히 하면 변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빠르면 3일 만에 귀울림이 줄어들기 시작하고 2주 후면 거의 조용해집니다. 하지만 멈추지 마시고 평생 습관으로 만드세요. 이 4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비싼 약도 필요 없고 병원 갈 필요도 없고 특별한 도구도 필요 없습니다. 오직 여러분의 손가락 하나와 하루 5분의 시간만 있으면 20년 묵은 이명도 고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고 나서 내일부터 해야지 하고 미루지 마세요. 지금 당장 영상을 멈추시고 목 뒤를 한번 만져보세요. 돌처럼 굳어있지 않나요? 그게 바로 여러분 귀를 괴롭히는 범인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풀어주기 시작하세요. 댓글창에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이명으로 얼마나 힘드셨는지, 오늘 배운 방법을 시도해 보신 후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꼭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경험이 같은 고민을 하시는 다른 분들께 큰 힘이 될 겁니다. 서로 격려하고 응원하면서 함께 건강을 되찾아가는 거예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직접 답변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실천하시다가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물어보세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제게는 소중한 환자분들이니까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 꼭 눌러주세요. 구독하시면 앞으로도 이런 귀한 건강 정보를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알림 설정도 켜두시면 새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바로 알림을 받으실 수 있어요. 여러분의 구독 한 번이 제가 더 좋은 정보를 연구하고 전하는 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좋아요 버튼도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좋아요 하나가 이 영상이 더 많은 분들께 전달되도록 돕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이명 때문에 고통받고 계시는 수많은 어르신이 계세요. 그분들께 이 영상이 전달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주변에 귀울림으로 힘들어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카카오톡으로 보내드리거나 가족 단톡방에 올려주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작은 공유 하나가 누군가의 20년 고통을 끝낼 수 있습니다. 그보다 더 귀한 선물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음 영상에서는 두통과 어지럼증을 완전히 없애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명과 함께 두통이나 어지럼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 원인도 역시 목에 있습니다.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시고 꼭 함께 해주세요. 제가 의사로서 32년을 진료실에서 보내며 깨달은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 몸은 우리가 정성을 들이는 만큼 반드시 정직하게 답을 돌려준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오늘부터 하루 5분씩 목을 돌봐주시면 여러분의 몸도 분명히 건강으로 보답할 겁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아픈 게 당연한 건 절대 아닙니다. 70대도 80대도 건강하게 사실 수 있어요. 단지 올바른 방법을 알고 꾸준히 실천하느냐 마느냐의 차이일 뿐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그 올바른 방법을 배우셨습니다. 이제 실천만 남았어요. 박영자님이 20년 고통을 2주 만에 끝냈듯이 여러분도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믿습니다. 그리고 응원합니다. 여러분의 귀가 다시 조용해지고 밤마다 푹 주무시고 손주들 제잘거림을 행복하게 들으실 날이 곧 올 거예요. 여러분 곁에는 언제나 여러분의 건강을 진심으로 걱정하는 주치의가 있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